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나왔던 대화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뭐 보수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막 지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야, 요즘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이 안전 불감증 이런 거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치안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또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뭐 제 지인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번에도 있었던 신림동굴 사건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그런 사고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것도 뭐 남자인데 건장한 남자가 그런 식으로 막 될 거라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치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가 또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오송 지하차도가 됐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할로윈 때 있었던 그런 사고도 워낙에 막 충격적인 사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정부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또 지피는 게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그리고 또 유튜브 어용 언론사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또 선동을 하면서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도 몰아가니까 정말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얘기인데요. 할로윈 때 있었던 그 사고, 그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특정 사람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정부 책임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안타까운 사고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도 사실상 어느 누구도 한 명한테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없는 그 사고를 어거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을 통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었죠. 근데 그게 헌재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명확해졌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유가족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도 자기 어떤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법치 국가인데 우리가 뭐 원시 조폭 사회가 아닙니까? 뭐 우가 막 이렇게 뭐 우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분들한테 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유가족들은 이 순간에 굴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참사의 책임 있는 이들을 응징하겠다.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9대 0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뭔가 다른 얘기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9대 0.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싹 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가족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징을 하겠대요. 그리고 형사적 책임까지도 묻겠대요. 아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형사 책임을 묻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시 조폭사회에서 볼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야, 제가 마녀다. 우가우가 해가지고 그냥 뭐 논리적인 근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녀 같다라는 거, 기분 나쁘니까 마녀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 막 보내버려야 된다. 형사 처벌해야 된다. 그거랑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대혁명 당시 그런 뭐 홍위병 뭐 이런 애들이 인민재판했던 거, 그런 모습이 똑같이 지금 유가족분들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데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유가족분들의 몇 사람의 얘기가 이 몇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팩트를 몇 가지를 봤었을 때 이미 특별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됐죠, 그렇죠? 지정이 돼가지고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7월 달에 얘기고요. 저렇게 이제 7월 달에 안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00일 조금 넘게 한 330일 정도까지 요게 이제 안건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330일 안에 요게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 4당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를 봤죠.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5월 달 전까지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얘기했던 거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민주당과 야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가족분들이.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하겠고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단 이런 걸 또 꾸리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단이 지금 막 권한 한번 보십시오. 자료의 제출 명령도 있고요. 동행 명령까지도 있고요.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의 감사 요구, 청문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공안입니까? 중국에 있는 공안입니까? 공안보다도 훨씬 더 지금 권력이 더 센 것 같은데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력이 센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자료 제출 명령부터 수사 요청, 감사 요청 그리고 심지어는 청문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 이거는 무슨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뭐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또 국회 요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했던 얘기가 결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 9대 빵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징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무슨 형사처벌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 발언이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사당이 협조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5월 전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저 법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뭐가 가능한 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응징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있던 또 사건 사고가 할로윈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홍수 범람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오송 지하차도 이제 또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 설마 했거든요. 설마 오송 지하차도 요 사건 같은 경우도 할로윈 사건과 연결이 돼가지고 설마 하나의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될까라고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 이거 보십시오. 할로윈 이제 유족들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오송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때와 판박이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군 의원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도 보수 쪽에서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할로윈 사고랑 뭐가 다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근거를 들고 있어요? 할로윈 때 같은 경우도 군중이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극한 폭우 때 지하차도가 위험하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상이 가능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유가족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가지고 뇌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녹아버린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주장할 줄 알았는데 김순덕 대기자 또한 이런 식의 주장한다라는 걸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김순덕 지금 대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송 지하차도는 자연재해고 할로윈 같은 경우는 축제다. 그런 식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4대강 치수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싹 다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로윈 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김순덕 지금 대기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판결까지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9대 0으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예상이 불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주관적으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아일보에 칼럼을 올리는 대기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그리고 야사당이나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이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참으로 나쁜 습관, 안타까운 사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오송 지하차도랑 할로윈 사고를 묶었을 때 역풍만 불게 될 거라는 걸 오송 사고의 유가족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